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입니다.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울산과 함양 사이에 고속도로 건설 중에 울산에서 밀양까지는 지금 고속도로가 2022년에 개통되어 있습니다. 근데 밀양에서 이제 창녕 영산까지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창녕에서 울산을 가려면은 저 밀양 천왕계 산길로 가야 되는데,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창녕에서 영산 가셔가지고 거기서 바로 고속도로 올리면은 밀양까지 고속도로를 바로 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개통식에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오전 10시에 내일 또 일요일날 우리 49제 중 막제가 있어가지고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창녕에서 저 함양까지 고속도로는 앞으로 2년 후에 2026년도 말에 요맘때 이제 개통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저 동서로 고속도로가 이제 이 개통이 되어 가지고 저 지리산, 함양, 거창, 합천 이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발전이 많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 지리산, 그 거창, 함양, 합천, 의령 이쪽에 굉장히 그 도로가 취약해 가지고 발전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령,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이쪽으로. 오늘은 오늘 아침에는 저 주무심 유튜브 그 채널의 콘텐츠 핵심이 두 가지라 그랬죠. 우리 절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함께 닦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육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확한 그 진리를 알아셔야 되겠죠. 가짜 정보, 나이롱 정보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상식, 일반적인 상식이라 하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그 매스컴, 언론, 정부에서 강조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일반 상식입니다. 또 어른들이나 뭐 학교에서나 또 옛 성현들의 뭐 잘 살고 가신 그러한 사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상식으로 통하는데, 사실은 이 상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옳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상식이 유통기한이 다 되고, 또 유통기한이 아주 긴 상식도 있고 유통기한이 아주 짧은 상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정말로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상식이 유통기한이 다 되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올리는 이 영상이 완전 무길하다고 저도 사실은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태껏 64년을 살아오면서 이 육체와 정신적으로 체감을 하고 경험이 된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 상식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옛 어른들로부터 언론이나 정부에서 강조하고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내리에
켜켜이 쌓아온 그런 상식이 지혜와 진리를 가로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리가 통하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저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리가 통하는 공정한 세상.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상식, 옳다고 믿고 있고 하는 그러한 상식들이 유통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짭기 먹으면 안 된다, 저염식을 하라 해가지고 그거 따라 하다가 건강에 무너져 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다가 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지금은 한 5년 6년 전부터 이것이 이제 다시 그 상식이 이제 무너졌죠. 유통기한이 다 된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하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가 그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면은 약간의 거짓말을 넣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든 작게 먹으면 안 되고 저염식을 하라 이런 소리를 전부 다 병원이나 언론, 매스컴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대 급부적으로 가장 짧은 소금물로 가지고 링거를 꽂는 것이 또 병원입니다.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거짓말 행가 아닙니까? 소금을 작게 먹으면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도 많아지고 또 전해질이 있어 가지고 신경 전달이 잘 되니까 병원에 오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병원에 많이 환자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여태껏 우리는 쏘가 살아왔죠. 지금은 그런 그 거짓된 것이 지금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그렇습니다. 소금도 가짜 소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소금 열풍이 일어나 가지고 유튜브 보면은 짠맛의 힘, 소금인간 이런 것들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영상들도 보면 한 90%가 그냥 주워 퍼담아 와가지고 영상으로 막 내보냅니다. 유튜브로. 그러한 것도 이제 일반 상식에 들어가는데 이 소금에 관한 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소금이 짠맛이지만은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그 염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염자입니다. 바닷물에서 나온 짠맛, 그것이 소금 염자, 진짜 소금이고 그러합니다. 우리가 정제되고 뭐 굽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그 80% 가짜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말할 것은 없고, 외국에 뭐 암염이다, 용룡이다, 뭐 그런 신경 쓰고, 일본의 누치마스 소금이다. 누치마스 소금도 최고 A급입니다. 일본에. 우리나라의 MQ 소금하고 똑같은 동급입니다. 똑같은 공정을 거치고 똑같은 바닷물, 심청 해양수로 가지고 완전 오염되지 않는 물로 가지고 미네랄과 바다의 짠물을 그대로 건져 올려놓은 것이 일본의 누치마스 소금과 우리나라의 MQ 눈소금입니다. 그 이하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소금은 천일염과 죽염입니다. 그렇지만 천일염과 죽염은 미네랄 성분이 거의 조금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가공을 해가지고 죽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천일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생산되는데 거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거 간수를 뺀다고 너무 깨끗하게 한다고 간수 그것이 전부 다 미네랄인데 많이 걸러가지고 진짜 우리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을 거의 다 바다에 간수 뺀다고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이런 건강에 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이란 것은 그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분명히 그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짧고 길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시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다치고 하면은 병원에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물론 병원에 갈 때는 가야 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또 뼈가 골절이 돼서 부러졌거나 또 세균 감염,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또 크게 상처가 나갖고 많이 피부가 찢어진 것, 이런 것들은 병의원에 가서 이제 응급 조치를 해야죠. 근데 그 외에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또 상처가 크게 나면은 그것을 곰지 썩게 괴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는 테라마이신 같은 거,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병원에서는 처방하는 약들은 거의 비슷한 약들입니다. 속에 내과나 외과나 전부 다 한 4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요 4가지입니다. 요 4가지로 가지고 처방을 다 합니다. 약을. 그러면 그 속에 그 약이 응급 정상 완화는 시키지만은 그것은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오래 그것을 약을 복용을 하면 할수록 이 몸은 자꾸 면역이 떨어집니다. 스스로 자가 발전해 가지고 병을 치유하는 내 몸의 자가 면역력이 상실되어 가는 거죠. 더욱더 건강이 악화가 되죠. 꼭 필요할 때는 잠시만 쓰되 그 약을 의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면역을 키워야 되느냐? 모든 종합적으로 음식, 운동, 수면, 호흡, 정신적인 안정, 긍정적인 생각, 또 체온을 올려주고, 우리 인간의 그 체온이 36.5도인데 37도, 38도까지 올리려면은 내가 자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자가 발전이 뭡니까? 체온을 올리려면은 혈액이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혈액 순환이 잘 되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운동을 또 열심히 하시되, 유산소나 무산소나 운동을 하시되,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근육을 키우고 혈관을 확장시켜 놔도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 피가 끈적끈적하고 잘 이리 흐르지 못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혈액을 묽게 하고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혈전용해제, 혈액순환제를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소금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 소금물의 그 짠맛과 그 미네랄 성분들이 혈액을 맑게 하고 묽게 하면서 전해질도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전해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차로 치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차가 아무리 기름을 많이 넣고 완전 무게란 차라도 배터리 시동이 안 되면 차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것이 이제 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그 보약이라도 운동이 좋죠. 운동, 음식, 소금물. 우리나라의 MQ 눈소금이나 일본의 누치마스 소금이나 천일염이나 다 좋지만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균형 있게, 우리는 항상 균형, 밸런스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밸런스, 균형, 운동, 음식, 수면 시간, 또 일하는 것도 너무 과로해서도 안 되고. 과로라 하는 것은 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의 그 업무상 누적이 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근도 하고 밤샘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로를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되고, 그것이 인간이 타고난 근본 생체 리듬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반드시 우리 인간은 또 병들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무리하고 과로한다는 것은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단체 생활, 직장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간혹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직장에서 야근, 잔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돈을 떠나서 해야 될 때는 하겠지만은 내가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일과 시간을 마치고 잔업을 좀 더 한다. 몇 시간. 또 철야를 한다. 그것이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한 달, 두 달 가면은 이 몸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가장들은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경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래 하겠죠. 그렇지만은 내 건강이 무너지면은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상이 오고 안 좋아지고 병이 드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조금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줄여야 된다. 꼭 필요한 욕심 빼놔놓고, 이 필요한 욕심은 뭡니까? 아주 인간이 우리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꼭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죽고, 잠 안 자면 죽고, 또 집에 들어와서 발 뻗고 누워 잘 공간 집이 있어야 되고, 입을 옷 같은 거, 필수적인 거 있죠.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겨울에는 난방, 히터라든지 여름에는 에어컨. 이런 것 필수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그 조건을 구비가 되면은 더 이상 너무 과욕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과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시간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계속 그것을 믿고 살아온 일반 상식이 지혜와 진리를 가로막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은 유통기한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이 짧고 길 뿐입니다. 그 유통기한이 짧으려면은 그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사유를 많이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그 유통기한이 딱 생겨 그것이 거의 무너집니다. 상식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작게 먹지 마라, 맵게 먹지 마라, 이런 것들 지금 다 무너졌죠. 이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잘하고 부지런하게 게으름 부리지 말고 음식도 골고루 먹고 수면 시간 모든 것을 골고루 해도 또 혈관 속에 혈액이 깨끗하지 않고 끈적끈적하면서 잘 통하지 못하면은 운동을 아무리 해가지고 근육을 이렇게 키워놔도 그것도 또 도루묵입니다. 뭐든지 균형 있게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야만이 육체적 건강을 지킬 수 있겠다. 아시겠죠?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거의 되었습니다.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그 약의 숫자가 늘어나고 약의 개수가 늘어나고 가지수 종류가 늘어나는데 약은 무조건 끊으시기 바랍니다. 약은 무조건 끊으시고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그 나음 힐링 센터의 방태환
그분이 지금 자연으로 지금 하는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분 영상을 많이 보시고 또 또 유튜브 채널이 그 고마온 TV라고 있습니다. 짠맛의 힘 그 책을 쓴 저자 여자분입니다. 이분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분 영상 이런 분의 영상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많이 보셔도 되겠지만은 정통으로 근본 원인을 파헤쳐 가지고 인간의 근본 그 병이 생기는 그 기전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 데이터가 있는 그런 분들의 그 영상을 보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걱정이 하나하나 줄고 그러할 것입니다. 꼭 약이라 하는 것은 약을 제가 딱 끊으라 그랬는데 약만 모든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이 개수가 10가지든 20가지든 한 주먹이든 간에 약만 일시하면 딱 끊어보세요. 끊어보면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방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단 약을 갖다가 오랫동안 몇십 년 복용을 한 사람은 며칠이 지나도 그 몸이 빨리 되살아나질 않습니다. 이미 약의 그 내성으로 인해서 몸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면역의 시스템이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젊은 분이라면은 기력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은 약만 모두 다 끊어버려도 한 며칠 후가 되면 몸이 금방 살아나 버립니다. 아, 약이 나를 도리어 죽이고 있었구나.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 약을 부정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무슨 크게 다쳐가지고 공기거나 그 염증이 생기거나 그 부위가 괴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균을 죽이는 그 항생제, 그 진통제, 염증을 죽이는 그런 약은 일시적으로 잠시 먹어야 되고 그런 것 외에는 우리가 다치고 하면은 붓고 상처 부위가 붓고 하는 것은 그 부기는 아군이 적군과 싸우려고 다친 부위가 퉁퉁 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다치고 하면 퉁퉁 붓는 것은 거의 혈액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적군과 싸우려고 몸에 그 부위가 다친 부위가 퉁퉁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기를 빼려고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못 오게 하는 겁니다. 혈액이 이거 몰려와야 적군과 싸우는데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약이라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아시고 아주 급할 때 잠시 딱 먹다가 약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면 나의 면역력을 키우는 모든 제반적으로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나의 체력을 강화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제가 아토피가 아니고 이 피부 가려움으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유튜브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결론 내린 것이 아래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지만은 알레르기, 피부 가려움증, 아토피,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긴다는 것은 노화의 그 원인입니다. 노화라는 것은 뭡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노화가 된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체 체력이 저하되니까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드러나는 것이 그 아토피 가려운 것, 막 끓으면 막 더욱더 불룩불룩 올라오죠. 피가 나도록 가려워도. 아토피, 피부 가려움증, 그 피부 발진 같은 거, 두드러기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변이나 대변이나 땀으로 배출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피부로 치고 막 뚫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하기 위해서 자꾸 좋은 것만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검색을 해서 유튜브에 막 그런 걸 보고 또 무엇을 바르고 피부가 가려우면 보습제를 바르고 무엇이 어떠고 오만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것은 그냥 껍데기 발라가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내 몸속에 있는 그 피부가 가려워지는 그 기전을 찾아서 없애야 되거든. 그래 하려면 내 속에 있는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야 됩니다.
독소를 빼내려고 하면은 먼저 무엇을 좋은 것을 많이 찾아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독소 빼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음식도 소식을 해야 되고 골고루 먹으면서 또 마음도 편안하게 가져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운동을 해가지고 뭐 사우나실에 가서 땀 흘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은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습니다. 수분만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 기전을 자꾸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계통의 가장 정통한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저도 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영상을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는데 다 무슨 박사고 뭐 의대 박사고 운동의 박사고 운동체육학의 박사고 그러한 분들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인체 전체를 놓고 통찰하는 그러한 영상들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채널의 나음 힐링 센터 방태환 원장님과 또 유튜브 채널 이름이 고마온 TV 고마운이 아니고 고마온 그 짠맛의 힘 그 책을 쓴 저자 여자분입니다. 방태환 씨는 남자고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의 영상을 제가 집중적으로 쭉 이렇게 영상을 좀 훑어봤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정통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또 수많은 데이터, 증거,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면역을 강화시키려면 내 체온을 올려야 된다. 내 몸에 속에 열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열기를 하는 것은 나 자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가 발전을 시키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것도 자가 발전 내 체온을 올리려면은 1도 2도 올리려면은 뭐 운동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만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 운동, 또 수면, 잠자는 시간, 정신적인 스트레스 안 받고 안정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유지될 적에 모든 피부, 뭐 아토피라든지 가려움증, 무슨 내과 질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서서히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가 인체 전체적으로 잘 돌고 또 노폐물 독소를 소변 오줌으로 똥으로 땀으로 잘 배출시켜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라.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놓지 않고 이제 커피잔인데 이 밀크 커피 달달이 커피인데 이 커피를 다 마시고 물로 한번 싹 헹가내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또 물을 담아야 그 물이 깨끗해지지. 이 커피를 마시고 씻지도 않고 또 물을 받으면은 색깔이가 누리끼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챙겨 먹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좋은 것을 챙겨 먹고 건강에 좋은 것을 챙겨 먹고 뭐 운동을 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내 잔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야 됩니다. 빼내는 방법은 독소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소금, 뭐 태워서 먹는 숯도 좋습니다. 이 숯이란 것은 고기를 태워 가지고 숯을 만드는 것은 발암물질이지만은 우리가 곡식이나 나무를 태운 숯은 까만 것은 그 탄소 성분이 있어 가지고 흡착을 합니다. 흡착. 딱 끌어당겨 가지고 딱 단열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세균들이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흡착을 해가지고 소변이나 똥이나 그쪽을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던데, 그 노인본이던데, 그 태운 누룽지를 갖다가 걸러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이 그것도 일리 있는 소리입니다. 누룽지를 아주 한 80% 태워가지고 새카맣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곡식을 태우면은 너무 새카맣게 수덩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70, 80% 누룽지를 태워가지고 그것을 누룽지를 만들어 먹으면은, 국물과 같이 먹으면은 그 탄소 성분이 있어가지고 몸에 독소를 또 흡착을 시켜가지고 배출을 시킵니다. 소변이나 대변으로, 또 땀으로, 또 호흡기로. 소금도 마찬가지고, 소금도 또 아무 소금이나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제염이나 무슨 이런 것들은 아주 너무 깨끗하게 해놓은 것은 그냥 나트륨만 있는 겁니다. 나트륨. 우리가 위산이라 하는 소화불량이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소화기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위 밥통 속에 위산 그것이 전부 다 염소 재료가, 위산의 재료가 염소입니다. 염소. 우리가 염화 나트륨 할 때 그 소금 염자입니다. 짠 기운이 많이 들어가야 위산이 강력하게, 위산이 그 염산 성분이거든. 염소가 많이 들어와야만이, 짠 기운이 있어야만이 위산이 강해가지고 모든 세균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위 밥통 속에 있는. 그러면은 뭐 헬리코박터라든지 이런 세균이 다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위산, 역류, 역류성 식도염도 없어지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세술은 세푸대에 담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우리 인체의 기전을, 근본 원인 기전을 알아야만이 내 몸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병원에 안 다녀도 되고, 병원에 다니면서 약 먹어가면서 더욱더 내 몸을 빨리 병들게 하고 빨리 죽게 만드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는, 급할 때는 가야죠. 오늘 아침에도 또 건강에 관한 영상을 말씀드렸는데, 저의 주무심 TV 컨텐츠는 그렇습니다. 우리 절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절입니다 해놨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만 해도 뭐 태계 이황이라든지 오래 살면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익한 그 정보를 주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뭐 전한 책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제일 먼저 무엇을 다스렸느냐 하면 나의 몸을 다스렸습니다. 양생법이죠. 양생법, 섭생, 양생법. 양생법이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 섭생, 운동, 뭐 도인 체조, 뭐 기혈순환,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배워가지고 섭렵해가지고 내 몸을 먼저 병들지 않게 다스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성, 진리를 이렇게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을 이익되게 해주려고 하면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내 몸이 병들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부처님께서도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고행하면서 이런 양생법 다 터득해 보입니다. 마지막에는 그것이 내 몸은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결국에는 생사해탈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것을 쉬고 6년 동안 다니면서 온갖 신선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두루두루 다 익히고, 생사해탈은 안 되기 때문에 나무 밑에 딱 앉아서 사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홀로 이렇게 새벽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는 그 순간에 호련히 이렇게
나는 본래 생로병사가 없는 존재다. 육신은 나가 아니고 마음과 생각도 내가 아니다.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을 근본 기전 뿌리를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텅텅 비었더라. 공이더라 그 말입니다. 공이니까 뭐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텅 비었고 공이 돼 또 공이 아니다. 왜 공이 아니냐? 텅 빈 허공이었는데 그 속에서 무언가 석가도 알 수 없고 가섭도 알 수 없는 텅 빈 그 허공에서 무언가 형상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한 일물이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오직 모르는 자리라 이랍니다. 오직 알 수 없는 자리다. 오직 모를 뿐. 그 오직 모르는 것을 갖다가 이 먹곡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진짜 화두고 항상 그 화두를 잡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물건은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그러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또 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어서니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을 그릴 수가 없도다. 그렇지만 그 무엇이 나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맛있는 것은 맛있다는 생각을 하고 맛없는 것은 이건 맛없다. 좋다 싫다 다 분별도 하고 고려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